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적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아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정말 개헌해야 되겠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87년도 민주헌법이 들어선 이후에 장기 집권은 분명히 막았어요. 막았지만은 8분의 대통령인데 그 3분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2분은 파면이 됐습니다. 지금 4분의 대통령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한 분의 대통령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머지 김대중, 김영삼, 문재인 대통령님도 아들, 딸들 다 감옥 가거나 재판받았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는 대통령은 다시 국민으로부터 재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협치는 없는 겁니다. 막강한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여소야대가 되면은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과 제왕적인 의회가 충돌하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이번에 개헌하자라고 한 건데요. 그동안 역대 모든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하고도 당선되면은 초기에는 이게 개헌 논의를 띄우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가기 때문에 이게 초기 국정 운영하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임기 말 가서 개헌하자고 하면은 이제는 레임덕이 있고 또 다음 대선 주자가 나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적기죠. 네. 그런 면에서 우원식 의장이 시기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거대 야당의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가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조금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당신께서도 물론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가장 편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대통령들이 다 불행해졌습니다. 이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이 시기에 개헌하는 게 옳다.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표 뜻을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철저하게 이중프로이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대철 전 국회의장께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마 우원식 의장도 여야 대표들하고는 개헌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밖에 나와서 이제 의장 몰아붙이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복경 의원님도 문자 폭탄 받았을 텐데요. 지금 수백 통이 온다는 겁니다. 어제 한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며 보여주시더라고요. 개헌에 반대하는 거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수박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민주당 의원이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최고위원들, 의원들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개헌 이 시기에 하자라고 속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얘기하면서 의장놀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위병놀이 그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설사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더라도 나라가 온전하게 되질 못할 거예요. 앞에서는 개헌 좋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그냥 의장을 뭉개는 이런 식의 정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정말. 네. 일각에서 있는 거죠. 일각이에요? 윤상현 의원을 아마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나라 맡길 수 없다 이런 여론이 강하니까 이건 질 수 없는 선거고 이기려면은 더 좋은 카드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요? 지난 8년 전에도 돌아가 보면은 그때도 우리가 한교안 총리에 대해서 기대 걸다가 탄핵 심판되고 5째 되는 날 그 선거일 공고하면서 자기 불출마 선언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야 우리 당이 이긴 카드라면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저는 한편으로 뭐 이 민주당은 이재명 유일 체제로 이미 굳어진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 당에는 아직 누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러한 경선판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또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심하다. 아니,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아니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도 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중에 자기가 후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돌직구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 살림 제대로 돌보겠다.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해야 될 텐데 지자체장 누구 말씀하십니까? 우후죽순으로 나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건 아.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네. 오 시장은 바로 출마 선언하리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본인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의 서울시장이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위한 옳은 길이라는 부분들을 숙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자세 정도는 갖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는 문제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가야 될 국민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은 가태료 처분을 하는 거예요. 가태료 처분해서도 안 나오면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 같으면은 강제 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번의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저분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헌법 제84조 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외에는 형사소추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동안 받아오던 재판도 중단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리고 한쪽에서는 재판 받아라.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왜 이 부담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 훌륭한 분입니다. 김부겸 후보 훌륭한 분이에요. 김동연 경기지사 훌륭한 분이잖아요. 왜 그런 분들 놔두고 국민들에게 이런 고민과 혼란을 주고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국가 지도자 할 말로 없잖아요. 거짓말 해도 되고 법 어겨도 선거에 나가서 이기면은 모든 게 면제부 된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그 물음에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답하고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